我跟你说个秘密哦。哦，我数过，从前方的教室总共108步。无聊。无聊就不要聊啊。好嘛，这我有数过啊，从这边到那边，一共5步。你又知道了。1、2、3、4、5。 안녕하십니까 준현TV 구독자 여러분, 준현TV TMI 랩 암호내 연구소 연구소장 준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RSA 암호화,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제가 장담하건대 RSA 암호화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RSA 암호화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맛집을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하신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면 RSA 암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TMI 톡, RSA 암호, 말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암호화 시스템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앨리스하고 밥하고 이브인데요. 앨리스하고 밥이 A, B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이제 그 A, B, C니까 이제 찰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브가 등장합니다. 왜 이브가 등장하냐면, 이게 이제 이브스드랍이라는 단어가 도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청하는 이 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앨리스와 밥이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앨리스라고 하고 이분이 밥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이브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이제 왜 제가 이렇게 앨리스와 밥과 이브를 선정했는지 아실 텐데요. 이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이 영화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브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찰리라면 꼭 이제 이렇게 이제 호기심 많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얘기할 때 듣고 싶어 하죠. 지금 요 장면이 이 샤오위라는 여배우가 남자 배우 이름 까먹었다. 그 샤오위라는 여배우가 이제 그건 말할 수 없는 비밀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장면이거든요. 이 주니언 박사 같은 사람은 꼭 그런 거 듣고 싶어 한다고.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호화 시스템 통신이라는 거는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항상 이브가 이거를 도청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M이라면 이 M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암호화를 해서 라지 M이라고 이렇게 그 원래 원본 메시지하고 다른 암호화 메시지를 보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밥은 이 M을 받아서 다시 이제 M으로 우리가 복호화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 M이라는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쓰는 암호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암호키가 복호화할 때도 사용이 된다면 앨리스하고 밥이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암호키를 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암호키를 이브가 탈취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메시지를 탈취하면은 이 암호키가 있으면은 항상 이브도 또 이 메시지를 복호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항상 이 암호키 전달하는 데서 특수 요원이 맹활약을 하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같은 데 보면 이제 암호키를 막 이상한 방법으로 굉장한 그 기술을 동원해서 암호키를 탈취해버리죠. 그리고 특히 이제 네트워크로 인터넷으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이 암호키를 네트워크로 보낸다는 거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모두가 알아도 상관없는 암호키, 공개키라고 하죠. 다 봐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공개키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암호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개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람이 이제 RSA입니다.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덜먼, 이 세 사람이 RSA라고 이 세 사람이 쓴 논문, 1978년에 기념비적인 논문이 이제 발표됐고,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로 튜링상 받았습니다. 제목이 A Method for Obtaining Digital Signature, 전자 서명하거나 퍼블릭 키, 공개 키를 암호화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알려줄게. 그것도 전자 서명, 공개 키, 이거 우리 인터넷 시대에 가장 중요한 암호 기반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라이베스트하고 샤미르하고 에들먼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튜링상 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공개키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개의 소수, 이 P와 Q는 이제 소수입니다. 두 개의 소수를 곱해서 만든 N하고, 이 두 개의 소수에서 각각 1을 뺀 P-1하고 Q-1을 곱해서 만든 P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P라고 불리는데, 오일러 상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N과 P가 정해지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 즉 1보다는 크고 P보다는 작은, 그리고 이제 이 그 P하고 이 서로 소인 E와 D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E와 D를 가지고 E 곱하기 D 모듈요 P 하면은 이제 1이 됩니다. 서로 소니까 이제 그 나머지 연산을 하면 1이 되겠죠. 그죠? 모두 P라는 거는 이제 모듈러 P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연산이죠. 그죠? A 모듈러 B 하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 R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서로를 만족하는 E와 D를 찾으면 이제 퍼블릭 키가 N과 E가 됩니다. 즉 E가 이제 공개 키가 되는 거죠. 퍼블릭 키. 그리고 D는 시크릿 키입니다. 암호화 키, 비밀 키입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키는 아무나 봐도 상관없고, 그 아무나 이 퍼블릭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면 그 암호화된 메시지 M은 이 시크릿 키만 있으면 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죠? 위대한 논문이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SA 암호화를 이제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자, 아까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이제 퍼블릭 키하고 시크릿 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NE하고 ND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그 앨리스가 만들어서 밥한테 전달합니다. 이거는 이제 쭉 가는데 NE가 가는데 요거를 이브가 도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밥이 메시지 M을 원래 보려고 하는 원본 메시지 이 M을 M의 2승 모듈러 N 해가지고 암호화를 했습니다. 이 FP가 이제 암호화 함수라고 하면은 그 함수는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M의 2승 모듈러 N 해가지고 이 M을 이제 쭉 보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이브가 탈취했습니다. M을 탈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본 메시지는 뭐죠? M이죠. 그럼 이제 복호화 함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복호화 함수는 M의 D승 모듈러 N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M이 라지 M이 M의 2승
모듈러 n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 라지 m을 m에 d승 모드 n을 하면 이제 복화가 된다라는 걸, 이게 m이 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일단 뭐 크게 관심을 두지 말고, 그게 복원이 되더라, 이게 암호화 복화가 되더라 라는 것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D를 앨리스는 네트워크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화 같으면 특수 요원이 앨리스한테 이걸 또 D를 타치해 가지고 이제 그거 복화를 하겠지만, 적어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는 이 M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지 M의 D승 모듈러 N을 해야 되는데, 내가 N도 알고 M도 알지만 요 D를 모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얘를 한번 실제로 들어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P하고 S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 N을 한번 봅시다. P하고 Q가 소수여야 된다 그랬죠, 그죠? 두 개가 소수여야 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큰 소수 17과 19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곱하면 계산기 돌려보면 323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P-1 그 다음에 Q-1을 곱하면 16 곱하기 18이니까 288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P 함수가 288인 거죠. 그러니까 N하고 P가 나왔으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만드는 게 이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숫자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면 E와 D, 요 조건을 만족하는 E와 D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완전 탐색해도 되죠. 이거 브루트포스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제 E와 D를 찾아냈으면 E 곱하기 D가 E가 5고 D가 173이라는 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탐색으로 해보면 요 조건 다 만족하는 거는 5와 173이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D는 5 곱하기 173이고 P는 288이니까 이게 이제 모듈러 하면은 1이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P가, 공개키 P가 N이니까 323, 5가 되고, ND니까 시크릿 키는 323, 173이 되죠. 그래서 이 5는 퍼블릭 키니까 이브가 얼마든지 도청을 할 수 있죠. 근데 요 173은 그 앨리스가 아무한테도 안 줬기 때문에 앨리스한테 직접 빼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키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323173을 S키, 시크릿 키로 만들었고, 퍼블릭 키는 3235를 퍼블릭 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앨리스가 퍼블릭 키를 보내줘야 되죠. 이거는 뭐 굳이 밥한테 보내줄 필요 없고 그냥 공개 카톡방에 다 올려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앨리스하고 밥이 둘이 이제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영화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 앞에서 몇 시에 만날까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고 싶은데 단톡방에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 단톡방에는 당연히 이브도 참여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톡방에 이제 앨리스가 몇 시에 만날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시에 만날까 하면서 공개키는 5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브는 공개키가 5라는 걸 알았죠. 그 밥이 6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밥이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6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브도 알았죠. 지금 5라는 공개키가 NE가 323, 5라는 걸 알았고, 자, 여기서 이제 M이 6이니까 내가 6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6시 만나자고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M이 6이니까 FP를 돌립니다. FP에 이제 M의 2승 모듈러 N이니까 6의 5승 모듈러 323입니다. 이거 계산하려면은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도 되겠지만 그 공학용 계산기 있잖아요, 윈도우즈에. 그거 이용해 가지고 돌려보면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밥이 앨리스한테 24시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M이 이렇게 갔는데 역시 이제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이브도 M은 24라는 걸 알 수 있죠. 24시에 만나자고 했군. 그러면 이 24가 이 공개 키 5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그 영화관에 같이 가가지고 너희들 사이에 앉아주겠어. 이런 이제 캠퍼스 커플 커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다시 이제 복호화 함수 m의 d승 모듈러 n에 돌리면은 24의 173승 모듈러 323 이것도 공학용 계산기 돌리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6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6시에 나가겠죠. 이 친구도 6시에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브 입장에서는 얘를 m = 24를 가지고 이 m을 알아야 되는데 이브 무르기 되는 거죠. 그죠? d를 알아야 되는데 d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예에서는 알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d 만들 때 간단한 프로그램 짜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서로 소인 그 조건을 찾아내면 1보다 크고 p보다 작고 그리고 이 d 모듈로 n이 1인 요 조건을 만족하는 서로 소인 이 d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RSA에게 묻고 싶습니다. 라이베스트하고 샤밀하고 애들만한테 만나면 한번 묻고 싶어요. 그거 깰 수 없는 거 맞아? 근데 깰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깰 수는 있지만 처음에 이제 RSA 158인가 뭐 이제 258인가 뭐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상금을 걸었어요. 언제까지 이 답을 풀어오면 뭐 100만 달러인가 준다, 10만 달러인가 뭐 주겠어 이렇게 했는데 그거 누군가가 요거 마감기한 끝나고 몇 년 뒤 한 몇 달 뒤인가 풀어가지고 진짜 안타깝게 상금을 놓쳤는데 1024비트만 쓰면 1024비트만 쓰면 슈퍼컴퓨터로도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 중요한 암호화 전자상거래나 이런 그거는 이제 RSA 2048비트를 씁니다. 2048비트면은 뭐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지구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온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즉 계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45억 년 뒤에 암호가 깨지면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전자상거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D를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러면 이 D를 만드는 이게 왜 그렇게 깨기 힘든 거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n이 p 곱하기 q였잖아요. 그죠? p 함수도 p-1 곱하기 q였고 q-1이었고 잘 생각해 보면 두 개의 소수의 곱이에요. 그죠? 이 소인수분해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죠. 소수가 막 수십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p 곱하기 q예요. 그럼 소수 두 개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p 곱하기 q가 아까 얘기했듯이 1024비트, 2048비트 즉 이 p가 소수인데 이의 1024성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혹은 이 2048성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아주 큰 수죠. 이의 1024성이면 굉장히 큰 수잖아요. 십진수로 엄청나게 몇 자리더라? 굉장히 큰 수예요. 그죠? 이 큰 두 개의 소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하는 거 소수 찾기 문제를 보통 프로그래밍 배우면 1학년 때 프로그래밍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소인수 분해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거 해봤는데요. 근데 그거 포르프 수없이 돌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굉장히 쉽게 하는 게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하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 체가 이제 영어로 시브인데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이 GNFS라고 General Number Field Sievera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2의 6분의 39승인가 뭐 하여튼 2의 3분의 4승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 2의 몇 승이에요. 복잡한 수직이 들어가는데, 즉 다시 말하면 지수직이죠. 당식으로 풀 수 없다는 거, 당시간 내에 풀 수 없다는 거. 그 오래 걸린다는 거. 두 번째는 요거를 싹 지우고 후잇, 후잇. 왜 안 지워지지? 자, 좋았어요. 그러면은 소인수분해 때문에 그 계산하기 어렵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만들기가 어려우면은 이거 아무에 못 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그 고객이 한 100만 명 되는데 100만 명한테 공개 키를 그거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프라이빗 키를 유지하려고 하면 100만 개 그거 프라이빗 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안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소수 100만 개 찾는 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찾는데 수십억 년 걸리면 서비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RSA의 장점이 그겁니다. 사실 깨기 어렵다 하는 거는 사실 다른 암호화 시스템도 많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이 많은데 RSA만큼 쉽게 만들고 많이 만드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자상거래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은행 거래하고 뭐 이제 신용카드 그거 거래하고 뭐 이렇게 결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쉽게 만들고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수학이 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설명 안 드리고, 그래도 재밌으니까 얘기를 했자면, 소수가 무한하다는 거는 기원전 몇 년에 유클리드가 증명했죠. 그 소수의 무한성. 무한히 많은데 분포가 막 여기저기 있으면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소수의 분포가 이제 일정하다라는 것을 또 밝혔습니다. 그 하다마르하고 푸엔카르, 이런 이제 우리 푸엔카르 추측 이래가지고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내용은 모르지만 하다마르 이런 아저씨들, 수학 시간에 많이 다루는 아저씨들, 하다마르하고 푸엔카르가 소수의 분포, 소수 정립하는 걸 밝혔죠. 그래서 이 소수의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소수의 찾는 방법도 또 했습니다. 그 이제 소수의 분포를 제일 처음에 15살에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가우스. 어디 수학하면 항상 등장하는 가우스가 15살에 소수의 분포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끝판왕 등장하죠. 페르마. 페르마가 이 소수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페르마 테스트를 통해서 소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쭉 연구해가지고 결국에는 AKS 소수 판별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AKS 소수 판별 알고리즘은 그냥 아무런 숫자 하나 탁 던지면, 이 X를 탁 던지면 굉장히 큰 수예요.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알고리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에라토스, 테네스의 체나 기존에 이제 여러분도 소인수분해 같은 거 해봤으면 알겠지만 소수를 쭉 찾아가지고 기존에 그 n보다 작은 소수들을 쭉 알아야지 내가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툭 던지면은 얘가 그거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게다가 분포도 일정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2024승보다 더 큰 숫자 하나 꺼내가지고 그 랜덤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랜덤 값이, 이 랜덤 x 값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한 10대 번 하면 무조건 한 개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2개 찾아가지고 곱하면 암호화 새로운 공개키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호키하고. 굉장히 위대한 알고리즘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꽃표 안 누르시고 들어주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페르마 테스트를 통한 빠른 소수 판별법.
요거보다 간단하게 작성한 알고리즘은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은 안 하겠지만 보너스로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유용하게 쓰시라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994년에 이분이 등장합니다. 피터 쇼 형님이 등장해서 RSA 암호 그거 깰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Algorithms for Quantum Computation, Discrete Logarithms and Factoring. 팩토링 소인수분해잖아요. 내가 인수분해를 양자 알고리즘으로 해서 RSA 깨는 법을 알려줄게. RSA 깨는 법을 알려줄게라고 안 했지만 소인수분해 단시간에 하는 법을 알려줄게. 다시 말하면 RSA 박살난다. 이 얘기를 1994년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 났죠. 큰일 났어. 쇼 형님이 RSA를 깨버렸어.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침착해. 양자 컴퓨터가 없잖아. 쇼 알고리즘은 양자 알고리즘이야. 근데 양자 컴퓨터가 없어. 다행이야. 그런데 작년에 구글이 54큐비트 시카모 발표했고 그에 비슷한 크기의 IBM Q 익스피리언스가 나타났죠. 그죠? 구글하고. 지금 그 작년에 발표한 게 53큐비트인데 요게 그러니까 2048비트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암호화 시스템이 다 깨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멸망. 그래서 이제 호떡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거보다 더 빠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새로운 암호 체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상금도 걸고 난리 났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암호학 하는 사람들, 이런 분 수학하는 사람들이 양자 내성 암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자 내성 암호를 빨리 만들고 빨리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나라나 국가나 회사가 다음 세기를 제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이미 양자 내성 암호의 상용화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RSA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전국에서 가장 쉽게 재밌게 설명드렸습니다. 진짜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만약에 저보다 더 쉽게 설명한 사람이 있으면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TMI 톡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제는 튜링 머신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